어르신들이 항상 오면은 고맙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내가 이렇게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, 우리를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도 뿌듯하고요. 틈틈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날 잠을 못 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. 다닌 지 3, 4년 됐는데 아직도 출근하는 날 전날에는 설레어서 잠이 안 온다, 너무 기대가 돼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꽤나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놓을 수 없고 계속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르신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희의 일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력을 가지시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데 저희가 앞장을 서고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브랜드 시니어 마켓을 운영하는 아르벤이립의 심연보입니다. 저는 원래 일반 직장 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었는데요. 좋은 일을 좀 하면서 일을 할 수 없을까? 라는 고민을 했고요. 어느 날 이제 집 근처에 친할머니 댁이 있어서 찾아뵈러 갔는데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. 할머니께서는 그때 무릎 수술을 하셨거든요. 가장 좋은 재활은 동네를 거니는 거였는데 그 폐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팔면 내가 번 돈으로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정도 나눠줄 수 있다. 어찌 보면 소일거리가 필요해서 그 일을 하게 되셨던 거죠. 폐지를 줍는 노인들한테 좀 더 다른 그 일자리를 줄 수 없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처음에 무작정 고물상을 찾아갔거든요. 제가 가지고 간 물과 장갑 그리고 간식 같은 꾸러미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저한테서 경계심도 갖고 계시더라고요. 왜 그러신가 했더니, 아니 이 늙은 노인네한테 뭘 더 뜯어먹겠냐, 이제 저를 좀 이방인 취급하셨죠. 이걸 좀 더 같이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을 찾아가게 됐고요.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아주 노력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그런 말들 있잖아요. 어르신들 좀 꼰대 같다라거나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우리랑 대화가 안 통해,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.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제가 또 위로받는 경우도 있어서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랜드의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. 시니어라고 표현하잖아요. 근데 어르신들이 영어를 잘 모르셔서 시니어라고 되물으셨던 에피소드에서 좀 시작이 됐어요. 예전에는 슈퍼마켓이 만물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큰 대형마트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는 곳이 슈퍼마켓이었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컨텐츠가 좀 더 다양하고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마켓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 시니어 마켓이라는 브랜드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제 뜻에 좀 동참해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줬던 아이디어 중에 어르신들과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겠나, 어르신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그렸을 때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거든요. 그래서 청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, 아니면 예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, 일상에서의 경험들,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대화를 나누고요. 실제로 2030 청년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뽑아서 기획하고 그걸 어르신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주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베스트 제품으로 내놓는 것 중에 하나는 스티커예요. 스티커는 어찌 보면 가볍게 누구나 집어갈 수 있기도 하고 누구에게 쉽게 선물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. 그 안에 어르신들의 좀 따뜻한 메시지, 그리고 응원이 되는 메시지, 어떨 때는 좀 냉수마찰처럼 차갑게 그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매운맛의 메시지들도 담겨져 있어서요. 그걸 통해서 좀 더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의 팬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구성원이 다 합치면 한 20명 정도 되고요. 그 중에서 9명은 청년이고 나머지 11명은 어르신들인데요. 한 분은 정규직 어르신이고 전체 팀장님을 맡고 계세요. 팀장님은 80세, 그리고 그 파트의 가장 왕 언니는 92세, 평균 연령이 한 85세 정도 됩니다.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요. 저희가 그라운드 룰이 있어요. 우선은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른이길 대접을 바라는 경우에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전에 라떼라고 하죠. 그래서 그런 표현들 자체를 절대로 저희 공간 안에서는 금지합니다.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다른 것보다 그 기본적인 규칙, 룰을 설명드리고 그걸 이행하게끔 안내를 해드리면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잘 이행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안에는 생각보다 세대 차이를 느끼거나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혹시나 좀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듣는 노래가 다르고 부르는 노래가 다르다 정도인 것 같아요.
시니어 상담소는 저희 시니어 마켓이란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첫 번째로 시도했던 거고요. 그 상담소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저희가 고민했을 때 진짜로 2030의 고민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2030 당신들의 고민이 뭔지 얘기해주면 70, 80세 할머니, 할아버지가 직접 답변을 해줄게요 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니어 상담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질문 중에 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? 아니면은 돈이 안 모아져요. 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어르신들의 답변이 씀씀이가 해보면 배가 고파봐야 알아.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. 남자친구는 왜 안 생길까요? 이런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면은 눈을 딱 크게 뜨고 찾아라.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. 또 하나 매운맛이 있다면은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?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한데요. 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돈이 많냐? 그럼 안 해도 된다. 근데 좀 외롭다. 네 맘대로 해라.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. 제가 요새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든데 욕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르신 한 분이 왜 욕을 먹냐,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, 이런 메시지를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매운맛, 어떨 때는 따뜻함, 이런 것들을 좀 적재적소에 맞춰가지고 전해주고 계십니다. 저희 어르신들의 손그림과 손글씨가 담긴 엽서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는데요.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엽서입니다.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데요.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돈이 꼭 필요한 존재잖아, 이걸 잘 쓰는 게 필요해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. 가는 길이 힘들어도 좋은 길로 가자, 이거는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자주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.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좋은 세상을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적어주셨던 거고요. 긴 양말의 끝을 잘라내서 그걸 가지고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색깔을 조합해서 만드는 양말목 키링 같은 것도 있고요. 일단 살아봐 라는 건데, 여기에는 메시지가 어르신이 보시면은 손글씨로 X자 치신 게 있어요. 저희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실수하신 것도 그대로 살리는 그런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요 책입니다.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손글씨로 써주신 게 있거든요. 어르신들의 좀 다양한 목소리나 해안들을 좀 보실 수 있고 재미있고 유쾌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때 그냥 확 열어서 이게 나한테 주는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셔서 그게 제품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았거든요. 보통 어르신들은 기성품을 사용하시던 세대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쓰시는 게 익숙했고, 요새는 핸드폰 케이스 하나만 해도 본인이 직접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는 세상인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르신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그린 그림이 제품이 된다는 건 더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제품에다 입힌 다음에 실제로 판매가 되고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를 어르신들이 임금으로 전달해드리는 과정들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르신들이 진짜로 내가 그린 그림들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주기도 하고 그게 내 월급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시는 계기가 있었거든요. 어르신들이 열심히 그려주시고 만들어주셨지만 그게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알려지는 데는 꽤나 시간이 길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동안 보릿고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는 경험들이 많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좀 챌린지였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직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버텼고요. 그렇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생기는 문제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. 전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. 번 돈을 가지고 이 사업에 밤에 와서 또 투자해가지고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기도 하고,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게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들에게 좀 더 좋은 인식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동기부여는 거기에 있었고요.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의 그림과 손글씨가 꽤나 유니크해요. 요새 AI 시대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 어르신들의 손글씨와 손그림은 AI도 따라하기 어렵겠다라고 저희 내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합니다. 이유는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5번 쓰면 5번 다 필체가 달라져요. 그런 창작물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겠다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었습니다. 어르신들이 항상 오면은 고맙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항상 손을 잡아주시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. 내가
이렇게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, 우리를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참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도 뿌듯하고요. 틈틈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전날 잠을 못 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. 다닌 지 3, 4년 됐는데 아직도 출근하는 날 전날에는 설레어서 잠이 안 온다, 너무 기대가 돼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꽤나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놓을 수 없고 계속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는 할머니의 일자리,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 당사자들만 있으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. 세대 간의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. 지금도 저희는 어르신들과 청년이 같이 공존하면서 일을 하는 걸 지향하고 있고요. 좀 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청년들의 시선으로 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잘 전할 수 있게 세대가 같이 공존하면서 일을 하고, 그걸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. 버티는 힘인 것 같아요. 저희 어르신의 일화가 하나 생각나는데요. 이제 올겨울이 꽤나 좀 추웠던 것 같아요. 어르신이 감기 걸리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못 오시겠다고 했다가 출근을 하신 거예요. 어떻게 오셨어요? 힘드신데 좀 쉬시죠? 그랬더니 이겨내야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아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데 좀 쉬시는 게 낫지 않아요? 했더니 이겨내고 와야 그래야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, 언제나 좀 힘든 일은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그걸 버틸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가 해야 될 일, 그리고 프로의 정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심연보의 프로필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기도 하고 반대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청년과 노년 각자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대를 이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심연보의 프로필이라고 생각합니다.